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노팅엄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리버풀과의 승점차가 13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나마 볼 수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경기인 웨스트햄전, 스켈리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징계로 스쿼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2경기 연속으로 칼라피오리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됐고, 미드필더에서는 파티 대신 조르지뉴가 나오면서 후방에서 전방으로 깊숙하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를 더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스털링은 아직도 똑같은 모습인 건지 메리노가 다시 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칼라피오리가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수비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좋았던 모습부터 살펴보면 장점을 살려 높은 위치까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지공 상황에서 칼라피오리가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로 올라가고 좌측 미드필더로 출전한 라이스가 밑에서 받쳐주는 그림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켈리나 진첸코가 나왔을 때는 라이스가 박스로 침투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역시 칼라피오리가 출전하니 역할을 바꿔줍니다. 이는 패스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스가 밑에서 받쳐주고 메리노가 상대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 칼라피오리가 그 공간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센터백이 메리노를 끝까지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서 엄청 효과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만든 아쉬웠던 장면도 있습니다. 공격 전환 과정에서 칼라피오리가 좌측에 있는 트로사르에게 패스합니다. 칼라피오리가 살살 눈치보다 뒷공간을 노리며 들어갔고 트로사르와 눈이 맞아 박스 안에서 공을 잡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칼라피오리의 개인 능력으로 한 명을 벗겨내고 날카로운 오른발 슛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비에서 좋지 못했던 모습도 보겠습니다. 경기 초반 수비 전환 과정에서 오도이와의 1대1 상황이 나옵니다. 역시나 윙어의 전발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만 손을 써버립니다. 바로 경고를 한 장 받게 되면서 수비에 더 부담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노팅엄이 롱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이 칼라피오리와 오도이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앞서 있었지만 뒤를 도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오도이가 먼저 가로채고 박스 안까지 공을 갖고 들어갑니다. 칼라피오리가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저지해내긴 했습니다. 매경기 이런 모습들의 반복입니다. 공격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지만 수비에서는 불안한 모습이 노출됩니다. 칼라피오리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공격적으로는 더 발전할 만한 선수이지만 수비적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센터백으로서 수비할 때는 비교적 본인과 사이즈가 비슷하고 인첩성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막았지만 아스날로 넘어와 풀백으로 옮기게 되면서 본인보다 작고 민첩한 선수들의 잔발을 따라가는 건 스텝업을 한다고 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못 써먹을 선수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선수입니다. 칼라피오리가 이런 단점들이 있으면 좌측 풀백을 또 사야 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스켈리가 최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매 시즌 모든 경기를 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 한 포지션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스켈리와 같이 좌측 풀백을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진첸코입니다. 진첸코는 22-23 시즌 페타볼의 본체라고 불렸을 만큼 잘했지만 23-24 시즌에는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남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 생각보다 꽤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 도르트문트 링크를 포함한 여러 팀과의 이적 링크가 나오는 걸 보니 당장 다음 여름에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티어니입니다. 현재 아스날에서 전통적인 풀백 역할은 티어니보다 잘 소화하는 선수가 없지만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티어니보다 못하는 선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적인 툴로 전통적인 역할만 맡기기엔 현재 전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름 자유계약으로 셀틱으로 떠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전술에서 제일 좋다고 보는 건 팀버입니다.
무엇보다 후방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선수고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팀버가 더 빛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약스에서 센터백으로 뛰었어서 그런지 지금 우측 풀백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카, 웨데고르가 있던 시즌 초반에도 확실히 화이트에 비해서 반템포에서 한 템포 정도는 움직임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좌측 풀백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좌측 풀백으로 출전했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6번 역할까지도 맡을 줄 알게 된다면 앞으로 팀버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측 풀백은 화이트, 좌측 풀백은 스켈리, 팀버, 칼라피오리 정도로 보고 여름에 수비수를 추가 영입한다면 우측 풀백을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노가 저번 웨스트햄전처럼 하겐맨 역할로 뛸 줄 알았는데 이번엔 펄스9 역할로 뛰었습니다. 아까 봤던 패스맵에서 메리노의 평균 위치도 그렇고 웨스트햄전과의 히트맵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메리노가 만든 공간을 트로사르, 라이스, 칼라피오리가 활용했지만 득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기대 득점은 결과로 나타내는 득점과 별개로 경기 운영을 잘 해냈는지 한가람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노팅엄전이 끝나고 기대 득점값만 따로 올리는 트위터 계정이 기대 득점에 따른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률을 공개했습니다. 2%입니다. 그리고 옵타에서도 우승 확률을 공개했습니다. 1.17%입니다. 진짜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수준인데 생각보다 많다고 해야 할지 네이마르처럼 2%의 확률, 98%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지 이 확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할 일이 없었습니다. 경기 내내 스위퍼 역할을 수행했고 후반전 크리스 우드의 슛을 막아낸 것이 유일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였습니다. 수비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역할을 수행했지만 공격 가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크리스 우드를 잘 막아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노팅엄의 역습 상황에서 우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태클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경고를 받았고 허드슨 오도이에게 여러 차례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인 능력으로 좋은 위치에서 슛까지 가져갔습니다. 전반 종료 후 교체된 것은 경고 누적 위험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발로 나와 무난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돋보이지는 않았지만 볼 소유권을 유지하며 팀을 조율했습니다.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지며 진첸코와 교체됐습니다. 또다시 존재감이 미미한 경기였습니다. 헌신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상대에게 위협이 될 만한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팀이 보다 더 많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전진하며 박스 안으로 침투하려 했지만 후반전에는 피로로 인해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여주며 메리노에게 좋은 코너킥을 올려줬습니다. 몇 차례 번뜩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할 타이밍이 자꾸 늦춰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펄스9 역할을 맡았습니다. 넓은 범위를 커버하며 뛰어다녔지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코너킥에서 강력한 헤더로 아쉬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드리블과 볼 소유는 괜찮았으나 실질적인 공격 기여는 부족했습니다. 공격 전개에서 더 빠르고 날카로운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한 차례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했고 코너킥에서 헤더를 시도했으나 아쉽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전진 드리블로 웨데고르에게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스털링과 화이트, 파티는 출전 시간이 적어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의 베스트는 마갈량이스, 워스트는 트로사르입니다.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리그는 물 건너간 지 오래고 이 상태로 챔스를 기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응원은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아인트호번 원정을 떠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